수학여정 민덕입니다. 자, 선생님한테 Q&A로 계속 선생님 공부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저 이런 상태인데 뭐부터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들이 너무 많아서 막 선생님의 강좌를 듣고 뭘 하면 된다 이런 홍보 캐스트가 아니고 그냥 너희들이 겨울방학 동안 얼마나 잘 보내고 있는지 이런 거를 너희들의 질문과 함께 선생님하고 점검해 보는 시간이야. 자, 한번 질문들을 한번 볼게. 첫 번째 질문인데 자, 뿅! 첫 번째 질문. 수능 공부를 할 때 기출을 돌린다는 말이 있던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가요? 몇 개년치를 몇 회도록으로 하는 게 좋은가요? 말이 잘 안 나오네 얘들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기출을 돌린다라는 건 기출 문제에서 나오는 주요 개념들을 반복적으로 학습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 몇 개년치를 몇 회독해야 된다요? 이건 사실 정답이 없거든. 일단 수능은 13학년도까지 하고, 그리고 14학년도부터 21학년도까지, 그리고 22년부터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스타일이 조금씩 변하고 있는데, 일단 14, 21, 2학년도 사이에서는 너희들 21번, 30번이 킬러 문제였을 때 있잖아. 이때가 이때야. 이때가.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출문제를 풀 때, 뭐, 19학년도 문제인데, 그게 21번이야? 객관식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 뭔 말인지 괜찮아? 근데 막 예를 들어서 10학년도 문제를 푸는데 30번이라고 킬러다? 그건 아닐 수도 있어. 이게 왜 이렇게 알려주냐면, 자, 이때 평가원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거든? 그리고 또 이때 평가원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어. 이때는 뭔가 스킬풀하고 도구 정리, 뭔가 사교육의 도움을 받으면 정말 계산량이 확 줄어드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됐었는데, 요즘은 그런 스킬이나 실전 개념, 뭔가 도구 정리 이런 것보단 오로지 교과 개념으로 그냥 본인이 가지고 있는 피지컬로 쭉 풀어야 하는 그런 문제들 위주로 출제가 되고 있어. 그러니까 이때는 스킬들이 좀 많이 나오는 유형들이 많았고, 물론 이때도 당연히 교과 개념으로 풀리는 문제도 굉장히 많았어. 지금도 스킬로 풀리는 문제가 물론 있어. 근데 트렌드 자체가 이때를 기준으로 변했다는 거야. 그럼 너희들 26학년도까지만 했잖아. 22, 23, 24, 25, 26 5개년만 푼다고? 너무 적어. 그러니까 너가 만약에 지금 한 3, 4등급 나오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일단 22학년도까지만이라도 푸는 거 괜찮아. 먼저 푸는 거 괜찮은데, 너희들의 목표가 1등급이라면 선생님이 생각할 땐 14학년도까지는 다 푸는 게 좋아. 또한 기출문제는 지금 겨울방학에는 연도별로 푸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무슨 트렌드 분석할 건 아니잖아. 유형을 보고 그 유형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공부해야 될 때니까 어차피 그 단원별로 돼 있는 기출문제집들을 풀 것 같아. 이게 인강 선생님들 기출문제집이든 시중에서 파는 기출문제집이든 지금 이맘때는 유형별로 단원 순서대로 학습하는 게 제일 좋거든. 그렇다면 그냥 이때쯤 것부터 쭉 푸는 걸 나는 권장해. 그리고 뭐 지금 너가 4등급이라고 해도 지금부터 기출을 시작해야 돼. 그래서 몇 개년치를 풀어야 되냐? 선생님이 생각할 땐 14학년도 이후 거는 풀어주시는 게 좋다. 근데 대충 한 10년 정도는 풀어야 된다는 얘기야. 최소한 평가원 건. 그리고 교육청 것도 최소한 5개년. 다 푸는 게 좋긴 해. 교육청 평가원을. 근데 너무 많다 한다면 일단 평가원부터. 그 다음 교육청까지. 그 다음 여기 교육청까지.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좋아. 그러면 몇 회독을 하는 게 좋나요? 야, 이거는 질문이 너무 애매하지 않아? 누군가는 한 2번만 풀어도 기출문제를 마스터할 거고, 누군가는 5번을 풀어도 어려울 거야. 예를 들어서 너가 지금 만약에 한 3등급 예비고3인데 모의고사가 2, 3등급이 나오고 있는 친구라면 30번 문제를 도전하긴 도전할 거야. 해야 돼? 2, 3등급이면 목표가 1등급이잖아. 2, 3등급인데 목표가 2등급이면 좀 서운해? 조금 서운해. 그래서 1등급이라면 당연히 막 22번 이런 걸 풀 거거든. 그럼 너가 12번을 풀 때는 한 번만에 문제가 풀렸어. 그럼 이거는 굳이 또 안 풀어도 돼. 아니면 나중에 한 번 더 풀어서 한 2번 정도 풀면 돼. 근데 22번은 처음 풀 때도 안 풀렸어. 강의를 들었어. 뭔가 조금 되는 것 같아. 그 다음 풀 때 또 안 풀렸어. 그 다음 푸니까 됐어.
그럼 이런 거 한 3번 정도 더 반복해서 완벽히 너희 걸로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몇 번 돌려야 되냐가 아니고 네가 알 때까지 푸는 게 중요해. 아니 모르는데 5번 풀었으니까 수능아 맞추게 해주세요. 이거 완전 개소리 왈왈. 맞죠?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몇 번 푸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너가 알 때까지 푸는 게 중요해. 자,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어. 두 번째 질문. 기출을 회독하다 보면 외워지는데 회독할 때마다 기출법, 공부법을 변화시켜야 되나요? 어떤 태도로 학습해야 되나요? 일단 변화할 필요는 없고, 자, 대부분 이제 뭐 수원수 공통 부분을 먼저 기출 문제를 학습할 때야. 그럼 이런 생각이 들어. 선생님 저 내신할 때 제가 수학 펜 좀 굴렸던 공부를 좀 잘했던 학생이니까 내신할 때 이미 기출문제 다 풀어봐서 기억이 어느 정도 나는데 지금부터 NG 할까요? 그러지 마. 그러지 말고 선생님도 항상 기출문제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냐면 이거를 어떻게 풀었더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 기출문제를 마치 처음 본다 생각하고 시험장에서 볼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끄집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보고 내신 공부할 때는 이거 했던 건데 어떻게 풀었지? 뭔가 과거에 있는 이 브레인에서 뭔가를 여러 가지고 꺼내서 보는 건데 수능 공부할 때는 어차피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문항을 보고 내가 이게 시험장이라면 나는 이런 식으로 풀 거야. 이 과정을 연습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조건을 보고 너희들이 직접 하나하나 끄집어내는 그 훈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태도?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익숙한 거 말고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문항을 대해줘야 돼. 그런 식으로 계속 공부하는 거 그것 자체가 분석하는 거야 얘들아. 외워 푸는 게 아니고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공부를 해주시는 그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 다음 질문. 개념학습 후 예제는 다 맞는데 어려운 3점, 쉬운 4점을 풀기 어려워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저도 이런 질문 받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데 싸가지 없었으면 용서해줘. 지금까지 배운 개념을 도구화해서 활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게 잘못된 질문이야. 누군지 미안해. 김땡경 학생. 미안해. 근데 진짜 언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무슨 말이냐면 이제 막 요즘 유행하는 말이 도구정리라는 말이 있거든. 이걸 뭐 어떤 선생님은 스킬이라고도 하고 어떤 선생님은 실전 개념이라고도 해. 다 비슷한 얘기야. 근데 이게 필요한 문항은 몇 번이냐면 작수를 기준으로 하면은 진짜 미적 몇 문제 말고는 거의 없어. 최근 수능은 다 뭘로 풀리고 있어? 교과 개념으로 풀리고 있어. 진짜 최근 수능은 다 교과 개념으로 풀리고 있어. 선생님 그 시그니처 강좌 런업도 실전 개념이던데요? 그냥 조금 어려운 책이다 이런 느낌 주고 싶어서 쓴 거야. 결국엔 거의 다 교과 개념이야. 무슨 말이냐면 물론 이런 도구 정리 스킬 실전 개념으로 빨리 풀리는 문항들도 당연히 출제가 돼. 그건 몇 번이야 보통? 15번, 22번, 미적분 기준으로 하면 한 28, 30? 확통은 이런 게 나오지도 않고 미적분에만 좀 나와 실전 개념은. 기하도 교과 개념으로 풀리고 요즘은. 그러니까 이런 네 문제, 가장 어려운 수준의 문제들을 풀 때만 도구 정리가 필요하고 실전 개념이 필요한 거야. 만약에 언니야가 본인이 도구화를 하지 못해서 문제가 안 풀렸다고 생각하면 너무 큰 잘못이야. 어려운 4점, 3점, 쉬운 4점, 어삼쉬사 여기까지는 교과 개념을 벗어나는 게 나오지 않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작년 수능 기준으로 하면 객관식 13번까지는 교과서에 있는 문제만 다 풀 줄 알면 그냥 기본적인 유형서 있잖아. 시중에 있는 RPM 같은 거 그런 거 한 것만 완벽하게 풀면 13번까지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였는데 왜 이걸 풀 때 도구화가 안 돼서 안 풀린다고 생각하냐고. 개념이 부족한 거야.
개념이 부족한 거, 이런 친구들은 강의의 도움을 받는 게 좋아. 하나하나 풀어주고 하나하나 같이 개념 연습하고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스스로 문제를 푸는 게,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 게 낫지, 혼자서 아주 쉬운 기본 개념만 안 다음에 막 문제집 풀어서 안 풀리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지 마. 이때는 강의의 도움을 좀 받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개념 듣고 문제 같이 풀어주고 이런 수업을 조금 들어보시면 이 스트레스 사라질 거야. 어차피 막 새로운 게 아니라니까. 한 것도 하고 한 것도 하고.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실전에서 문제를 접했을 때 특정 문제를 어떤 개념이나 스킬로 풀어야 할지 파악하는 안목은 어떻게 기르는 건가요? 선생님 오늘 거의 영계국어다. 영계국어. 말이 안 되네. 영계국어. 미안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길러야 하나요? 그냥 아까처럼, 아까는 이제 쉬운 문제 풀 때 안 풀린다. 그거는 개념 강의 들으면서 같이 문제 푸는 연습을 하면 된다. 두 번째, 이건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를 해당하는 것 같아. 특정 문제를 어떤 개념이나 어떤 스킬로 풀어야 될지 파악하는 안목. 이거는 뭐가 결정하는 거냐면 그냥 경험이 결정해줘. 수능이 절대 경시대의 문제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쉬운 사정까지는, 쉬사까지는 그냥 개념하고 인강 선생님들 아니면 네가 다니는 학원 선생님들하고 같이 문제풀이 한 다음에 이것만 계속 반복적으로 학습해도 다 풀리는 문제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어려운 어사, 중킬러나 킬러 문제들은 경험을 많이 해야만 풀 수가 있어. 그냥 개념 아는데 난 이게 왜 안 풀릴까 그러지 마. 그래서 일단은 한 6평까지는 어려운 기출문제들 다 푼다 생각하고 6평 이후 뭐 여름방학이나 6평이나 아니면 1, 2등급 안정적으로 나오고 계신 분들은 조금 빠르면 봄부터 엔제를 시작하면서 많은 경험을 해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 이해됐지? 그래서 안목을 어떻게 기르느냐? 문제를 많이 푼다. 선생님, 이딴 말은 저도 하겠어요. 아이, 원래 그래. 원래 그래. 선생님 어떻게 하면 살 빼? 적게 먹고 운동하면 살 빠져. 답은 알잖아. 수학도 마찬가지야. 개념 정확히 한 다음에 문제로 많은 경험을 하면 당연히 잘하게 돼. 당연한 거야. 뭔가 특별한 방법을 찾는다? 개소리야. 특별한 건 없어. 누구랑 했더니 1등급이 나온다? 그런 거 없어. 너희들이 많이 해야 1등급이 나올 수 있는 거야. 납득이 됐어? 자, 그 다음 기출과 NJ 비율은 몇 대 몇이 좋을까요? 일단 겨울방학엔 기출하지 마. 아유 미쳤어. NJ 하지 마. 겨울방학엔 NJ 하는 거 아니야. 지금은 기출만 계속 풀어도 돼. 선생님 저는 1등급인데 지금도 기출해야 되나요? 그럼 1등급이라도 아까 말했잖아. 이 문제를 처음 본다 생각하고 개념을 정리하면서 풀면 되고, 선생님 저는 한 4등급인데 기출 지금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무조건 지금부터 시작해야 돼. 무조건. 아니면 늦어 얘들아. 지금부터 차근차근 꾸준하게 공부를 해가야 돼. 기출을. 언제까지? 6평이나 여름방학 전까지 기출 개념을 완벽하게 끝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점점 엔제를 좀 늘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3월 교육청, 6월 평가원, 그 다음 9월 평가원, 수능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기출, 엔제 이렇게 있어봐. 여기까지는 100%야. 이게 네가 1등급이 목표든 100점이 목표든 엔제 아직 시작 안 해도 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이 다음부턴 뭐 하면 돼? 엔제 풀기 시작하면 돼. 조금씩. 그러면 이제 사람마다 다를 거야. 사람마다 다른데 1등급이 나오고 있으면 뭐 50, 50 이렇게 가져가도 되고, 근데 너희가 3, 4등급이 나오고 있다면 3, 4등급 기준으로 해볼게. 1, 2등급은 엔제 시작하고 싶을 때 기출이 끝났다 하면 그때 시작해도 돼. 3, 4등급 기준으로 하면은 분명히 겨울방학 때 기출을 다 완벽하게 못 끝내. 그래서 되도록이면 6평까지 엔제를 풀지 말아줘. 이해돼? 이해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인문 엔제 교재가 약간 기출을 변형한 느낌이거든.
그런 거는 좀 풀어도 되는데 너무 어렵고 낯설고 새로운 조건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고난도 엔제는 절대 손대지 말고 3, 4등급이었으면 6월 달까지 뭐만 하는 거야? 개념과 기출만 하는 거야, 일단. 개념과 기출만 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점점 3등급이었으면 한 50대 50으로 나눠서 해주면 돼. 물론 이제 3, 4등급이 열심히 해서 진짜 런업만 열심히 해도 1, 2등급까지 금방 오르는데 진짜 1등급 만점까지는 거기선 또 노력이 필요한데 정말 1, 2등급까지 올랐어 만약에 6월 달에 그러면 사실 기출은 당분간 안 보고 엔제를 100% 해도 돼. 만약 이렇게 올랐으면 난 아직 3등급인데 그럼 50, 50 보고 나는 1, 2등급이 올랐어 그럼 100% 하다가 막판에는 다시 한 30% 정도는 꾸준하게 풀어주는 걸 저는 권장해 드려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 찾아오도록 할게요. 제가 이 내용은 가지고. 그래서 일단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겨울방학 때는 네가 1등급이든 3등급이든 5등급이든 9등급이든 기출하자. 지금부터 기출하자. 이게 한 줄요야. 자, 6번. 미적분과 확통의 공부량은 클까요? 크지? 겁나 크지? 겁나 크지? 선생님이 생각할 때 한 2배 정도 되는 것 같아. 2배 정도. 그냥 교과 내용은 미적분이 한 30% 많다고 해도 실제 기출 문제도 풀어야 되고 엔제도 하고 그래야 되는 양은 미적분이 압도적으로 많아. 하지만 미적분을 선택하면 수원수투에 엄청 많은 도움이 되잖아. 그래서 어떤 과목이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너희들이 판단을 해봐야 돼. 그건 선생님이 딱 말해주기는 그래. 왜냐면 상황마다 다 세세하게 다르거든. 근데 이 말이 그건데 과외나 현강 없이 인강만으로 1년 안에 미적분 100점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지. 인강만으로? 인강만? 뭐가 중요한 거야? 인강은 서브야. 인강을 듣고, 인강 얼마나 효율적이야. 인강을 듣고 그것에 해당하는 걸로 개념과 기출 열심히 공부하고 개념과 기출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 여름부터 문제 많이 풀어보면 당연히 100점이 가능해. 선생님 말 이해돼? 네, 선생님이 생각할 땐 강의를 잘 들으면 강의빨이라는 게 있거든. 강사들끼리 하는 얘기. 좋은 강의를 들으면 1, 2등급까지는 도달할 수 있어. 근데 거기서 100점까지 나오기 위해선 정말 많은 문제를 풀어보고 정말 많은 생각을 하고 정말 많은 경험을 해야 돼. 내 말 이해돼? 물론 4등급에서 1등급까지 오르기 위해서도 강의만으로 안 돼. 많이 잘못된 거야. 강의. 인강의 도움을 받아서 100점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그거는 내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다른 선생님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너희 스스로 공부를 많이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뭔 말인지 괜찮아? 중요한 건 정말 100점까지 나오기 위해선 사교육의 도움이 아닌 너희 스스로 많은 문제들, 질 좋은 많은 문제들을 풀어봐야 돼. 자, 그 다음 7번. 어떻게 오답 노트를 해야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게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을까요? 자, 이제 틀린 문제가 있으면 이거를 요즘 잘라 붙이고 오려 붙이고 그러지 마, 얘들아. 절대 그러지 마. 그러지 말고 그냥 애초에 두꺼운 기출문제집을 하나 사서 푼다고 해봐봐. 그럼 여기가 1번, 2번, 3번 이렇게 나왔어? 얘 틀렸어? 채점을 해보니? 에쿠야. 여기 11, 12, 13이라고 해볼까? 선생님 순간 판단력 좋지? 이렇게. 그래서 이거 틀리고 이거 맞았어. 근데 이거는 바로 고쳤어. 이건 모르겠어. 유튜브도 찾아보고 메가패스에서 입시정보에서 기출 해설 강의도 들어보고 이제 공부를 했어. 그러면 얘들아, 나는 너희들이 어떻게 공부했었으면 좋겠냐면 이 한 권을 풀 때 너무 지저분하게 안 풀었으면 좋겠어. 틀린 문항들을 정확하게 체크해 놓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시 풀 때 이것들만 풀면 돼. 왜 다 풀어? 처음에 풀렸던 것부터 어떻게 다 푸니? 얼마나 개 두껍잖아, 얘들아. 문제집들. 그러니까 다 못 풀어. 이것들만 골라서 풀면 된다는 거야. 뭔 말인지 괜찮아? 그래서 만약에 너가 문제집을 여기다가 막 푸는 애야.
그러면 이거를 지우고 풀지 말고 하나 더 사. 하나 더 사.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이제 여기다가 체크만 해놓는 거야. 그럼 뭐만 풀면 돼? 이것들만 다시 풀면 돼. 물론 책을 사라는 게 되게 자연보호의 관점으론 목재를 파손하는, 낭비하는 그런 결과가 이어진다라는 건 이해를 하는데, 너희들의 시간이 너무 아까워. 이걸 하나하나 지우고, 하나하나 지워도 지우개를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탄소가 들어가겠어? 개소리 그만할게. 하나 더 사서 풀어도 돼. 그래서 선생님 교재는 최소한 2번 내지 3번 풀 수 있도록 뒤에 복습할 수 있는 그 문제들을 넣어놨거든. 전문항을 다. 근데 대부분 문제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냥 이런 거는 기출문제집 샀으면 하나 더 사서 나는 풀어보는 걸 권장해. 아니면 그냥 연습장에다가 풀거나. 그러니까 처음 풀 때 좀 이쁘게 체크해 놓으면서 풀자는 거야? 아니면 처음부터 연습장에 풀거나? 뭔 말인지 괜찮아? 이런 식으로 공부해야 비효율적이지 않아. 이거 복사하고 오려 붙이고 노트 이쁘게 만들고 환장해. 오답노트 이쁘게 만들기 대회 나가는 거 아니잖아? 그런 거 아니잖아? 체크해놓고 다시 풀자. 그 다음 마지막인데,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2에서 4로 점수 변동이 심해요. 이때 문제점은 무엇이며, 확실하게 2등급으로 정착하고 싶어요? 왜 그런 거 같아? 이런 학생은 왜 그럴까? 생각해봐봐. 왜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점수가 솔직히 대부분의 학생들하고 이제 상담을 해보면 저는 잘 보면 84점이 나와서 1컷에 걸릴 때도 있고요. 아니면 높은 2가 나오고요. 좀 망하면 70, 6점? 이 정도는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 진짜 선생님도 몇몇 학생 중에 80점에서 갑자기 다음 시간 보니까 57점이 나왔대. 이런 애들 있어. 물론 얘는 좀 쉬웠고 얘는 좀 어려워서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점수 폭이 심한 이유는 뭐 때문이야? 개념이 안 잡혀 있어서야. 이거 무조건이야. 왜 그러냐면 얘들아, 작년 수능 기준으로 하면은 1번부터 13번 문제까지, 또 이제 16번부터 20번 문제까지, 선택 과목도 23번부터 27번까지, 여기까지는 완전 뭘로 풀려? 기본 교과 개념으로 풀리는 문항들이야. 그러니까 어려운 스킬이나 실전 연습들이 별로 필요하지 않은 문항들이 대부분이라고. 점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건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항을 못 맞춘다는 뜻이야. 무슨 말이냐면, 자, 4점짜리가 13문항이 나오고 그러면 52점이야. 그러면 4점이 절반, 2점, 3점이 절반이거든. 2점, 3점 다 맞추고 쉬운 4점이 9, 10, 11, 12, 13 5개나 돼. 그러니까 아무리 못 봐도 20번까지 6개야, 작수 기준으로. 그러면 교과 개념만 활용한 문제만 완벽하게 풀어도 몇 개야? 6개니까 24점이야. 그러니까 대략 72점이거든. 그러니까 72점까지는 무조건 확보하고 가는 거야. 교과 개념만 잘 잡혀 있으면.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조금 어렵게 공부했던 유형 중에 한두 개만 풀어주면 바로 80점 나오는 거거든. 뭔 말인지 괜찮아? 그러니까 이게 72점에서 80점 이 정도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너희들이 만약에 막 60점에서 80점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무조건 개념이 안 잡혀 있는 거야. 근데 뭐가 안 잡혀 있는지 몰라. 학생들이 모른다고. 내가 볼 땐 수열이 엉망인데 선생님 저 수열 잘해요. 내가 볼 땐 삼각함수 활용 중등도형 하나도 정리가 안 돼 있는데 선생님 저 도형 약간 좀 잘 푸는 것 같아요. 재능충 막 이런 분들 계시거든. 절대 그렇지 않아. 겨울방학은 급하지 않아. 처음부터 하나하나 다 하는 거야. 그래서 인강을 듣더라도 학원을 다니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주잖아. 근데 인강 패스 때문에 뭐가 있어? 난 약하니까. 난 이 부분 약하니까 이 선생님 거 조금 듣고 저 선생님 거 조금 듣고. 그러면 안 돼. 딱 정해서 쭉 들어줘야 돼, 개념을.
진짜 개념만은 그래. 개념만은 쭉 지금 들어야 돼. 물론 네가 1등급이 나오고 있어? 선생님 저는 뭐는 되게 잘해서 완벽해요. 틀려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 들을 거예요. 내가 뭐라 그래. 근데 너가 만약에 점수폭이 이렇게 왔다 갔다가 커? 무조건 개념에 구멍이 숭숭숭 뚫려 있을 거야. 근데 그거를 그 부분만 찾아서 메꾸지 못한다고. 싹 발라버려야 돼. 싹 발라버려. 이해가 돼? 그러니까 네가 네 머리의 개념이 막 여기도 구멍, 여기도 구멍, 여기도 구멍. 그러니까 여기가 조그마한 구멍이 한두 개만 있으면 여기만 이렇게 메우면 되거든. 근데 네가 이렇게 점수가 왔다 갔다 하는 학생이라면 뭐 60점대도 마찬가지야.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야. 이런 상태라면 뭐 해야 돼? 그냥 여기를 아예 그냥 갖다 발라버려야 돼.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려면 진짜 1강부터 쭉 들어야 돼. 쭉. 빠뜨리지 말고. 어떤 강의를 들어도 다 괜찮을 거야. 너에게 맞는 스타일의 선생님을 딱 정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야지 막 이거 들었다 저거 들었다. 그럼 안 돼. 맛보기 하면 안 돼. 알겠지? 괜찮을까? 오늘 준비한 내용은, 오늘 캐스트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야. 그냥 선생님한테 질문을 되게 많이 해주셨는데 좀 중복되거나 공통이 되는 것들은 조금 요약해서 정리했어. 질문해줘서 너무 고맙고 꼭 이대로 겨울방학 잘 보내서 우리 3월 교육청 꼭 선빵 한번 날리는 거야. 3월 교육청을 목표로 공부해야 돼. 알겠지? 기출문제 지금 시작해야 하고 늦추면 안 돼. 늦추면 안 돼. 열심히 하고 인강 업로드 되고 있는 거 미루지 말고 꾸준히 학원 다니다 생각하고 열심히 들어줘. 오케이, 이제 말 진짜 그만할게. 고생했어. 바이바이.